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다나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세는 동안에 미국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5% 금리가 인하되기로 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빅컷이라고 부르죠.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금리 인하가 미국의 경제와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자세한 여러 가지 분석들은 다른 채널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더다나트 서울에서만 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0.5% 인하되면서 4.75에서 5%까지로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됐죠. 작년에서부터 제가 머니쇼 가면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금리 시기 있잖아요. 0%에서 1% 정도 되는 그 저금리 시기가 한동안 오기 어려울 거라는 진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대규모의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의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는 이런 시기에는요, 유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금리 인하를 팍팍팍 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에는 3%대 중금리 시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밝혀주셨고, 저 역시 이 견해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특히 자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기 투자 시장이 있죠. 주식시장에도 단기 투자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단기로 돌아가는 자금 시장이 있습니다. 그 자금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 유동성이 올라갈 거예요. 유동성. 자, 유동성이란 쉽게 말하면 돈의 물줄기, 돈의 수위가 확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이 돌게 될 거예요. 단기 투자 시장에.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 단타나 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코스피 나스닥까지 해서 거의 한 15조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원래 10조 정도도 안 됐거든요. 자, 이 장기 시장, 저도 이제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하는데, 장기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장기 시장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장기 투자에서 여러분이 제일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실적. 그 할인된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있어서 금리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거나 잘하고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회사들과의 주가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 전에 애플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 구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친구들이 더 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가는 친구들의 주가가 더 확실히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오셨던 어떤 배당 위주의 투자를 조금 리밸런싱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포모 현상을 겪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소외되실 수도 있어요. 소외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술주 위주의 회사들, 여러분께서 비중들 더 실는 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 금리가 1%, 0%대로 확 내려오지 못할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중금리 시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을 이제 금리 떨어지니까 부동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레버리지 쓰시는데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꼭 신중을 기하셔서 레버리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 때 가족끼리 모였을 때 전기차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라이다가 좋다, 아니면 테슬라 방식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앞으로는 현대를 비롯해서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활용하고 있는 라이다 방식과 카메라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고 하는 이 테슬라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와 라이다. 어떤 보면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 같지만 이 자율주행은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라이더를 쓰는 업체들도 카메라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라이더를 통해서 이중 장치를 건 거죠. 센서까지 넣어가지고. 라이더는 쉽게 말하면 레이더 같은 거예요. 레이더. 네. 카메라만 이용해서 이제 비전 베이스로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라이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둘 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측하시겠지만 이 라이더를 활용하는 전기차 가격이 더 비쌉니다. 전기차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드웨어가, 고급 하드웨어가 들어가니까요. 센서가 워낙 비싸죠. 라이더 전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또 학습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훨씬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사실 라이더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 레벨도 라이더가 좀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이고, 라이더를 달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레벨 2 플러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라이더가 좀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AI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기술이 잘하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단순히 카메라를 활용하고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이 라이더를 사용하는 진영은 뭐가 문제예요? 라이더도 하드웨어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라이더라는 센서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만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부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방식이 보다 더 저렴하면서 고성능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OS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 이게 이제 FSD잖아요. 이 FSD 기술들을 다른 카 메이커들이 수입하는, 차용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호 그 매일경제에서 나온 럭스맨 잡지를 보니까요. 지금 일본의 유명한 미츠비시, 혼다, 지금 도요타가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거 왜 만들기라고 했냐면 이 OS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OS를 만들기 위해서 그 3사가 지금 합작을 한다는데요. 이 OS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9조가 든답니다. 9조. 9조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지만 겨우 OS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외에는 다른 지형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인데, 구글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실제로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잖아요. 물론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카메이커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의 OS보다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테슬라라는 회사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이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을 보면 정말 저도 요즘에 그 테슬라를 좋게 평가하는 그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9조나 든다는 거 저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기업이나 ETF 꼭 갖고 가고 계시죠? 자, 그러면 반도체 다음으로 내가 반도체에만 몰빵할 수 없으니까 어느 그 테마나 어느 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에 주식시장,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바이오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어디죠, 여러분?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예요. 종목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
종목 추천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일라이릴리는 여러분께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비만약으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비만약. 젯바운드라는 비만약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유럽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금 점유율을 맹추격하고 있죠.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회사와 유럽 회사가 지금 싸우게 된다면 펀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두뇌들,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미국 회사인 일리아이 릴리의 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리아이 릴리가 굉장히 비싸요. 거의 한 주당 1,000불 정도 하기 때문에 1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일리아이 릴리도 주식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비만약뿐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고혈압 약이라던가 뭐 앞으로 치매 약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혹시나 여러분이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이번에 9월호 이 포춘지 9월호 포춘지 잡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뒤쪽 면 쪽에 일라이 릴리가 어떻게 지금 테슬라를 제치고 더 큰 시총을 세계 9위 시총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포춘지 경제 잡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지금 테마가 돌아왔다는 거. 바이오테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우리나라 국내 증시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셀트리온이나 이제 요즘 유한영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국내 제약사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보다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테크주, 이제 제약주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배당 성장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배당도 많이 주면서 첨단 의학이기 때문에 성장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배당 성장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바이오테크에 여러분 어느 정도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한편으로 성장성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배당 성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 선도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뭐 머크라든가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런 좋은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를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주춤한 사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2차 전지들의 주가가 굉장히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2차 전지 회사들,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 전기차 포함입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서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 전기차에 관련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겼을 때 폭발적으로 반도체만큼 클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기차뿐 아니라 요즘에 ESS라고 여러분께서 풍력 발전단지나 여러 가지 이제 태양력 발전단지 이런 친환경 발전단지를 만들면 문제가 뭐냐, 전기를 쓰지 않으면 이 전기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술로 그 전기를 생산된 거 여러 가지로 이제 터빈 돌려서 생산된 그 전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ESS가 요즘에는 친환경 그 발전 단지에 같이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ESS가 전기차를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지금 사막이나 이런 큰 광활한 대지 쪽에 이런 단지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요. ESS를 통해서 많은 전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분기 매출도 뭐 에코프로라던가 포스코홀딩스라던가 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들 같은 경우도 최근 사업 전략을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ESS 전기 저장 시설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여러분께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수요도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서 테슬라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넣게 된다고 하면은 지원금을 받아도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7천만 원이나 되는 차를 여러분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량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게 ESS와 전기차
두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받아서 쌍끌이로 주식 상승률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차 전지도 한번 꼭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다음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줄 또 하나의 축이 2차 전지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별 종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두려우시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 위주로 담아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자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부지런히 제가 시간 내서 좋은 정보들과 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하여서 더다나트 서울은 계속해서 프리미엄 금융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받아도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주식 투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금융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더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다나트 서울의 밀리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가 사전 설문을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거기서 사전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따로 연락을 드려서 교육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